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자를 쓴 게요, 지난주에 좀 많이 피곤했어가지고 지금 주말이라서 늘어져 있느라고 머리도 아직 못 감았거든요. 그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의 코로나19 감염자 집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3월 5일부터 8주간 입원자 수도 증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568명이 입원을 했고요. 그중에 15명이 중환자실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실제 감염자 수는 보고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지만 인구의 80% 이상이 적어도 3번 이상의 백신 접종을 맞았고, 그리고 다른 풍토병처럼 지금 취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너무 더운데요. 라니나가 지구 온도 상승에 일시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했었대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이제는 엘니뇨로 인해서 앞으로 몇 달 안에 그 엘니뇨가 점점 더 발전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고 폭염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UN 세계 기상 기구는 현재 엘니뇨가 7월 말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60%, 9월 말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80%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엘니뇨가 지구 기온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다음 해에 나타나기 때문에 2024년에 그 영향이 가장 분명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니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사우던 사우스 아메리카랑 사우던 US, 그리고 홀 오브 아프리카, 센트럴 아시아 등에는 굉장한 폭우가 내릴 것이고요. 호주, 인도네시아, 그리고 part of 사우던 아시아에서는 굉장한 또 가뭄을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조하게 되면은 인도네시아나 호주나 이런 데서 또 자연 발화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자연 발화 화재가 발생해서 몇 년 전에 헤이즈가 좀 이렇게 싱가포르까지 영향을 미치고 했었거든요. 아마 내년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가장 뜨거운 4월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뉴스에 나오는 이 사진은 스페인의 한 지역을 찍은 건데 44도를 기록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베트남도 44.1도까지 온도가 올라갔다고 하고요. 싱가포르도 금요일에 초츠강 지역에 36.2도까지 올라갔다고 하고요.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37도까지 올라갔다는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인도의 시골 지역은 20년 이상 농부들의 자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연이은 가뭄과 흉작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빚을 많이 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 사료도 점점점 비싸져 가지고요. 빚과 정신적 불안 때문에 농부들이 많은 자살을 한다고 하네요. 춘균세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문명이 2050년에 멸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그 기후 문제, 자원 고갈 등 여러 가지 이렇게 5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이게 자원 고갈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인구가 줄어들어도 부유한 국가에 한 명이 사용하는, 소비하는 게 가난한 국가에 한 명이 소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 인구 감소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고갈도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공해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내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2050년 전에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하는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지구가 정말 멸망할 수 있다고 그 학자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거 좀 줄이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만들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위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뭐 옷이나 가방 이런 것도 사실 만들어내는데도 환경 파괴를 하고요. 그리고 버리면 또 그게 환경 파괴가 되거든요. 그런 거 정말 필요한 것만 그냥 간편하게 사용하고 하는 습관으로 줄여나가면, 그게 뭐 내 과소비를 막을 수도 있지만 과소비를 떠나서 또 지구 환경에도 좋은 거니까 그렇게 조금씩 바꿔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 코반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3명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서 의사분들한테 어떤 지카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 사람들 다시 검사를 해보라, 이런 지침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코반 주민들, 특히 임산부들에게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증상에는 발열, 발진, 몸살, 두통, 눈시울이 붉어지고 때로는 메스꺼움과 구토가 포함된다고 하고요.
모기감 올린 후 3일에서 14일 내에 발생하고요. 2일에서 7일 정도 이 증상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드문 경우지만 지카 바이러스가 임산부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 영향을 줘가지고요. 뇌가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카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은 남성은 3개월 그리고 여성은 2개월 동안 아이를 갖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는 라셀 대학과 나파 대학이 있었거든요. 주로 이제 예술 쪽 대학이었는데 이 두 대학이 제휴를 해서 University of the Arts 싱가포르라는 대학이 탄생했어요. 줄임말로 UAS라고 불리는데요. 2024년부터 이제 정식 그 수강을 시작한다고 하고요. 2023년 후반기부터 학생들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한 여성분이 버블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버블티 가게에 자주 가시나 봐요. 근데 버블티를 사는데 옆에 유리에 바코드가 붙여 있었대요. 그리고 QR코드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렇게 버블티에 대한 서베이를 해주면은 버블티를 무료로 주겠다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QR코드를 스캔하고 그리고 그 QR코드를 스캔하니까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앱을 다운받으라고 해서 그거를 다운받고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휴대전화가 갑자기 켜지고, 그러니까 그 앱이 악성 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은행 계좌에서 2만 달러가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QR코드를 다운받거나 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무료로 혈압계를 준다는 전단지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이것도 다 스캠이다, 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SNS에서 돌았는데, 사실 이거는 알고 봤더니 AIA라는 보험 회사에서 무료로 진짜 주는 거였대요. 이거를 스캔해가지고 무료로 이거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 2,000명 한정해 해가지고 무료로 받는 대신 본인들 보험 상품을 설명을 들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홍보 전단지였는데, 사람들이 이것도 가짜인 줄 알고 절대 다운받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해충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요, 올해 두리안의 양과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두리안은 6월, 7월이 절정인데요. 올해는 10월까지도 맛있는 두리안을 먹을 수 있고요. 가격도 5%에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가장 정점이 되는 달은 6, 7월이니까요. 맛있는 두리안 드시고 싶으시면 6, 7월에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와 중국 해군이 양국 간 해상 훈련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맨날 이렇게 훈련 같이 하는 것처럼 싱가포르는 중국이랑 훈련을 같이 하는데, 놀랍게도 무역량 1위는 싱가포르에서는 미국입니다. 5월 11일부터 이제 미국에 입국할 때요, 외국인도 코로나 백신 접종했다는 증명을 보여주지 않아도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이슨이 지금 싱가포르에 와 있잖아요. 이 다이슨이 투아스라고 싱가포르 서쪽 끝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새로운 공장을 짓는데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배터리 플랜트라고 하는데요. 이 배터리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인데, 농구장 53개를 합친 규모라고 해요. 다이슨 역사상 선진 제조업의 가장 큰 투자라고 합니다. 다이슨은 5년 동안 45억 8천만 달러를 싱가포르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불경기로 인해서 거래가 이렇게 활발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앞으로 3,000명의 일자리를 더 없앤다고 해요. 지금 벌써 이게 두 번째인가 세 번째잖아요. 뭐 IBM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이제 없앨 거라고 해요. 앞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걸 중단한다고 하거든요. 2027년까지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가와 과학자, 빅데이터 전문가, AI 기계 학습 전문가 및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고용은 2027년까지 평균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재생에너지 엔지니어, 태양에너지 설치 및 시스템 엔지니어, 지속 가능성 전문가 및 환경보호 전문가는 또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해요. 4월 초에 삼성 엔지니어들이 실수로 내부 소스 코드를 챗 GPT에 업로드해서 유출을 했다고 해요. 그 정보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보안 위험에 대한 우려 때문에 AI 서비스 사용을 삼성에서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챗 GPT 사용 금지를 하는 것은 비단 삼성뿐만 아니라요. 이미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을 포함한 월가 은행들이 이 기술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신랑이 다니는 회사도 이거 사용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3월부터 지금까지 챗 GPT 활용 앱인 것처럼 속여가지고요. 그 앱을 다운받게 만들어서 악성 어떤 프로그램을 내 핸드폰에 심는 그런 게 10개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관련 링크는 1000개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챗 GPT AI로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앱 다운받으시기 전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딥페이크 기술을 강화하면서 AI 관련 조사에서 중국 최초로 한 명이 체포가 됐는데요. 이 사람이 챗 GPT를 이용해서 열차 충돌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이거를 소셜미디어에 이제 게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굉장히 많은 클릭수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가짜뉴스가 앞으로는 점점 단지 클릭수를 요구하는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이게 뭐 정치나 어디나 이렇게 사용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를 스캔하고요. 그리고 AI 모델링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요약해서 기록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하거든요. 그럼 내가 이걸 굳이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아도 뇌를 스캔하고 AI 기술을 이용하면 내가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을 잃은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다이너마이트도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만들었지만 전쟁에서 쓰이는 것처럼 참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키 판장 폭스 정류장에서 갑자기 멧돼지가 여성을 공격했는데요.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물고 그리고 끌고 갔대요. 길거리 중간으로요. 근데 마침 조깅하던 사람이 발견을 하고 멧돼지를 쫓고서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으로 갔는데요. 3번 수술을 했는데 앞으로 손가락 신경을 맞추는 등 수술을 더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멧돼지가 보통은 위험을 느끼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멧돼지를 만났을 경우에는 차분하게 그냥 뒷걸음질 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새끼 멧돼지랑 같이 있는 그 멧돼지 그룹을 봤을 때 새끼들이 귀여우니까 다가가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 엄마가 새끼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더 공격적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근처에 다가가면 안 되겠습니다. 새로운 와이파이 표준이 싱가포르에서 출시되어서 앞으로 서핑 속도가 이제 더 빨라진다고 해요. 6월까지 디지털 인프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청사진을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버트 드니로 씨가 만 79세의 나이로 딸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여자친구는 40대 중반으로 추정되고요. 중국계 무술 지도자라고 하는데요. 뭐 현 시대의 괴테인 것 같습니다. 괴테는 물론 나이 차이는 뭐 괴테가 더 많이 나죠. 그때 만 19세의 여자한테 청혼을 했으니까요. 근데 괴테는 그냥 사랑을 하고 끝났지만 어쨌든 로버트 드니로는 만 79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80세. 근데 지금 이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한소희 씨가 싱가포르 브랜드인 찰스 앤 키스의 홍보대사로 발탁되었다고 하고요. 한국에 뭐 영화며 드라마며 케이팝이며 굉장히 지금 핫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웹툰이 조용히 또 미국 시장을 이렇게 잠식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가 미국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 2016년에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자회사를 설립했는데요. 한국 다음으로 2번째로 큰 웹툰 지역 플랫폼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BTS가 7월 9일 한국과 미국에서 책을 출판할 거라고 하는데요. 비욘드 더 스토리 BTS의 10년 기록이라는 책인데 7월 9일 날 판매하는 이유가요. 아미가 7월 9일 날 탄생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